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2021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개막 라운드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즌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바둑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바둑리거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번 시즌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바둑리그에 기용될 선수들이 누군지, 그리고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텐데요. 네. 과연 이 선수들이 누굴까요? 자, 1라운드 이미 3경기까지 치러졌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1경기에서는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이 만났는데 결과가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첫 라운드부터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요. 저는 셀트리온의 금지우 선수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금지우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신예 기사긴 합니다. 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탄탄하죠. 저희가 이번 시즌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는 어땠을까요? 바둑 메카 의정부 그리고 정관장 천록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1국에서는 이원도 선수와 김세동 선수 좀 관록 있는 선수들이 만났는데요. 네, 퓨처스 리그 하면은 좀 상징적인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이게 첫 판부터 대결했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가 패점을 안 왔는데 이원도 선수가 그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줬었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의 처음 출발이 좀 의외이긴 하죠. 네, 이원도 선수가 패하기는 했지만 백찬희 선수와 박창명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바둑 메카 의정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1라운드 3경기에서는 수려한 합천과 킥스의 대결이었는데요. 김영우 선수와 한상훈 선수 퓨처스 리그에서 좀 보기 어려운 선수들이었어요. 네, 특히 한상훈 선수는 바둑 리그에서 뛴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두 기사 이제 동갑내기 대결에서 김영우 선수가 웃었고요. 네, 나머지 신재원 선수와 박대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킥스가 2대1로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은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컴투스 타이젠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자, 1국에서는 오유진 대 박영농 이 매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유진 선수는 바둑 팬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사고요. 박영농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사고 바둑 리그에 기용될 때도 중요한 판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이번에도 물가정보팀에서 뛰면서 오유진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이 두 기사의 매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1국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2국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만났을까요? 김진희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또 동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는 동문이고요. 송규상 선수는 작년에 바둑리거로 활약을 했었고 김진희 선수는 예전에 또 바둑리거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 두 기사의 매치도 사실상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대결을 한다 뿐이지 바둑리거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좀 오늘 무게가 나가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국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3국에서는 오정하 선수와 김민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네, 한 차례 대결을 했습니다만 오정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오정하 선수는 이번에 예선 통과를 하면서 타이젠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영구 선수와 또 같은 팀이 되면서 네. 화제를 몰고 왔죠. 자, 상대 전적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컴투스 타이젠이 오더를 잘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안영준 감독이 오더를 짜고 좀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이 모두 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김진희 선수는 0대 0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상대 전적이 좋은 만큼 일단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겠고요. 자, 컴투스 타이젠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4경기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컴투스 타이젠 그리고 한국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자, 선수들 대국장에 입장을 해서 대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라운드 앞선 3경기는 이미 치러졌고요. 오늘이 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 두 선수 간의 오늘 두 번째 만남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 술기는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퓨처스 바둑리그 1국과 2국은 장고대국으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국에서는 김진희 선수와 송기상 선수 두 선수 간의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말 특색 있는 기풍의 두 기사가 만났죠. 마지막 3국 속기대국입니다. 오정아 선수와 김민호 선수. 두 선수 역시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이고요. 오늘 여성 기사들이 2명 출전을 하는데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정아 선수와 오유진 선수 두 기사 모두 상대 전적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컴투스 타이젠의 오정아 선수입니다. 퓨처스 리그에는 오늘이 데뷔전이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이번에 퓨처스 리그로 처음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만큼 내심 긴장도 될 것 같긴 해요. 이영구 선수가 많이 좀 응원도 하고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영구 선수가 옆에서 큰 힘이 되겠죠. 네. 자, 이에 맞서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검토실에 좀 일찍 와서 포석을 좀 연구해보는 모습을 봤는데요. 2017 시즌 이후 퓨처스 리그 오랜만에 복귀입니다. 네, 이 선수가 예전에 바둑리그에서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정말 치열하게 승부를 벌이다가 아쉽게 단지 패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퓨처스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는 3국 속기대국 오정아 선수와 김민호 선수의 대결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리그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보통 1국의 이 돌가리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 흑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퓨처스 리그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번 퓨처스 리그에서는 매판 돌가리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의 선수가 모두 같은 색의 돌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게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선수들의 출사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아 선수 후회 없는 시즌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김민호 선수도 좀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정말 바둑 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멘트를 두 기사가 이번에도 보여줬네요. 저희가 오늘 이 개막 라운드를 보내드리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출사표를 소개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홍성재 해설위원도 좀 자주 사용하셨던 출사표 아닌가요? 네,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출사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 말이 없을 때 네. 사용하는 멘트거든요. 자, 김민호 선수 또 오랜만에 복귀인 만큼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네, 초반의 진행은 흑이 우상 쪽에 눈목자 굳힘을 사용을 했고요. 굳힘을 했을 때는 백이 보통은 이쪽을 먼저 붙이는 진행을 많이 두는데 지금 오정아 선수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간명하게 오정아 선수 우변에서 처리를 했고요. 김민호 선수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 3-3 침입을 하기보다는 날일자로 걸쳐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이곳을 붙이고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흑도 상변 쪽을 벌리는 게 무난하긴 하지만 백도 자연스럽게 우변 쪽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나 이곳으로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상변보다는 오히려 이곳보다는 오히려 우변 쪽을 두면서 백이 상변을 뒀을 때 이제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진행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두 선수 어떤 포석을 좀 구상을 하고 나왔을까요? 오정아 선수도 흑을 세워주는 모양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흙이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가 커요. 이곳이나 그 옆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두는 것도 있고요. 위쪽으로 둔다면은 백도 흙이 이곳을 들어왔을 때 아래쪽으로 붙이기에는 흙도 단수를 치고 넘어갔을 때 이 젖히는 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흙이 모양이 좋습니다. 자세가 좋네요. 네, 다음에 이 자리, 급소 자리도 아프고요. 아, 네, 역시 지금 우변 쪽을 선택을 하죠.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우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은 그때는 이곳을 붙이고 늘면서 흙이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이곳이나 뭐 이런 쪽으로 붙여간다든지 상변 쪽의 모양을 견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의 교환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곳을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어본다면 흙은 보통 어떻게 받나요? 보통 뭐 이곳이나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것도 있고요.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화점으로 받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받고 여기가 이제 백이 붙이는 게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좀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호정환 선수 과연 어떤 다음 수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을까요? 자, 이번 컴투스 타이잼의 선수 선발을 두고 좀 안영준 감독이 사심 선발을 한 게 아니냐라는 또 논란 아닌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뭐 선수들이 우스갯소리로는 뭐 이영구 주장의 압력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일단 좀 사심이 섞였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오늘 또 전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오정화 선수도 워낙 잘 두는 선수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게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팀 간의 조화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모두 다 감안한다면 안영준 감독이 다 계획이 있었겠죠. 안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아, 네. 안 감독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 이번 선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회전에서는 박시열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는데요. 그 이후 송규상, 윤혁, 그리고 심준섭, 황재현, 이호범 선수에게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아, 네. 정말 선발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저도 가볍게 탈락을 하긴 해서 선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오정화 선수가 이번에 선발전을 정말 잘 치러냈죠. 네. 특히나 지금 상대팀의 송규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오더에서 좀 내심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다시금 리턴 매치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오더를 냈을 텐데요. 뭐 두 기사의 대결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오정화 선수와 김민호 선수의 대결도 오정화 선수가 상대 전적에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컴투스 타이젠 입장에서는 나쁜 오더라고 생각 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오정화 선수가 다음 수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그 부분이었는데 조금 다른 자리예요. 아, 네. 이쪽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이곳으로 젖히면 백이 바깥쪽으로 젖히고 이렇게 백이 나갈 때 위쪽을 밀어가는 진행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살펴본다면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단수 치고 늘면은 흙이 단수를 칠 때 백이 늘고 막는 데까지는 진행이 돼요. 선수가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보통은 이쪽을 밀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오히려 이쪽으로 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흙이 밀고 나서 끊는 것은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늘어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우변 쪽의 배석이 흙의 입장에서 이 입구자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흙이 이 세 점을 잡기에는 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흙도 이쪽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이제 흙이 반대쪽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쪽을 나왔을 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많이 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백도 만약에 둔다면 호구를 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이라면은 백이 오히려 손을 빼고 상변 쪽을 차지하고 끊었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진행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흑도 일단은 반대쪽으로 젖혀서 백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 패로 버텨야 되는데 네. 여기 한 번만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도 충분히 둘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 이곳을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보다는 김민호 선수 우측에서 젖혀갔고요. 오정화 선수도 준비를 해놓은 듯 2단 젖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2단 젖혀가는 수에 대해서 그냥 이어준다면 너무 당한 결과일까요? 네, 그냥 있기에는 지금 이쪽에 흑돌의 위치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에 한 점을 끊어 잡는다고 하더라도 흑돌이 두터워졌을 때 좀 더 멀리 벌릴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이쪽의 교환이 흑의 형태를 어느 정도 중복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일단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밀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수를 친다면 어떤 변화도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도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끊는 게 백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좋지가 않은가요? 네, 단수 치고 네, 이렇게 귀 쪽을 제압을 하고요. 네. 흑이 뭐 하나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백이 잘 두진 않는데 지금은 이쪽의 배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진행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요. 배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도를 다각도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김민호 선수 역시 밀어갔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일단 끊고 늘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처음 이 변화에 대한 형태가 나왔을 때 사실 좀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백이 일방적으로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흑은 어느 정도 실리를 차지를 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얼핏 봤을 때는 백이 당연히 나빠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흑의 발전성을 없애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판을 좁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성지 해설위원도 실전에서 좀 두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눈목자에서 붙이는 수는 잘 안 두고요. 한 칸 굳혀져 있을 때 옆에 붙이면서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는 그래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죠. 자, 일견 보기에는 흑의 실리가 커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오정화 선수라고 하면 상당히 두터운 기풍이고요. 또한 또 전투를 마다하지 않는 좀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오정화 선수는 전체적으로 판을 두텁게 짠 다음에 후반에 힘을 발휘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위쪽으로 꼬부린 것은 그래도 여기를 늘고 나서 활용을 한 다음에 최대한 이쪽의 배석을 중복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선택을 백이 한 이후에는 흑의 돌의 위치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백이 이쪽을 들어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를 들어갔을 때는 흑도 이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를 한 칸을 뛰면서 버틸 겁니다. 일단 백도 이쪽 부근이 뭔가 노려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본다면 좀 싱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최대한 여기를 빨리 침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흑이 먼저 바깥쪽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백이 이쪽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백도 좀 서둘러야 하는 느낌도 있겠어요. 네, 여기서 백에 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을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뭔가 씌운 다음에 들어가기에는 백이 한 발 느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씌워가는 것은 잘
주고 싶지는 않네요. 자, 중앙 쪽이 아니라면 한 템포 빠르게 침입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3선이 아니고요. 4선으로 한 칸 행마를 했습니다. 이건 흑도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오정화 선수는 여기를 붙이면은 아래쪽을 젖히고 끊을 때 여기서 밑으로 단수를 치겠다라는 것 같아요. 밑으로 단수 치고 넘었을 때 한 점을 잡더라도 치받는 자세가 나오면 이거는 흑이 연결은 됐지만 중앙 쪽에 막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백이 우변 쪽을 깔끔하게 지켜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흑도 붙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붙이는 수는 백의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흑도 붙여서 연결이 좀 신통치가 않다면 중앙으로의 탈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흑은 중앙으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좀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게 일감이긴 하죠.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백 위쪽으로 붙였을 때 크게 득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젖혀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선택이 어차피 뒷문이 터져 있는 자리에서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흑이 단순히 뭐 집을 한 5집 정도 벌었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글쎄요. 흑이 벌어들인 실리보다는 중앙 쪽에 백 모양이 두터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그냥 넘겨줄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지금은 넘겨주겠죠. 근데 넘겨주기 전에 여기를 들여다봐서 교환을 할지 아니면 찝어서 교환을 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찝는 것보다는 들여다보는 게 좀 더 많이 두어지는 것 같고요. 네. 들여다본다면 흑이 이어서 그냥 받아주나요? 들여다봤을 때 흑이 다른 식으로 받는 것은 여기를 입구자로 받는 게 있는데 네. 이곳을 젖혔을 때가 좀 기분이 나쁘죠. 다음에 찝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뒷맛이 좀 나쁘네요. 흑의 뒷맛도 나쁘고요. 보통 들여다본다면 흑도 이어서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찝어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이 붙여서 차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붙여서 차단을 할 때는 찝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게 좀 더 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백이 위쪽으로 붙여서 흑도를 넘겨줄 거고요. 자, 역시 중앙에서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흑도 당장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큰 자리, 뭐 이런 데 3-3을 들어간다든지 뭐 다른 큰 자리를 먼저 둔 다음에 백이 이쪽을 한 번 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때 이쪽을 젖혀서 넘어가는 것을 노려볼 것 같고요. 뭔가 흑도 이 교환을 한 이상에는 뭐 당장 한 점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이미 하나의 교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기도 좀 애매한 감이 있고요. 네, 그렇죠. 김민호 선수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컴투스 타이잼과 한국물가정보. 바둑리그의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한국물가정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니까 1라운드 결과가 모두 3대2로 승부가 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시즌 뭐 팀 수도 줄고 전체적으로 치열한 느낌이 있죠.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도 나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을 정말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뭐 한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뭐 한 수를 좀 잘못 받았던 적이 있고요. 네. 그것을 나연 선수가 응징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연 선수가 그 바둑을 졌죠. 끝내기 부분이었죠. 네, 정말 미세한 승부였는데 네.
강도윤 선수가 뭐 마지막에는 뭐 반집 내지 한 집 반 정도 남겼습니다. 선수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의 집중력도 좀 끌어올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바둑 나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봤거든요. 이쯤이면은 끝났겠지 하면서 결과로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두고 있어서 두 선수 정말 치열하게 뒀다는 게 거기서 느껴졌죠. 네. 자, 경기를 퓨처스 시작하겠습니다. 바둑리그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또 감독의 눈길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물가정보팀은 주전 선수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야 이제 바둑리그에 기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영롱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한국물가정보의 퓨처스 리거로서 활약을 했고요. 송규상 선수는 지난 시즌 또 바둑리거로 활약을 했습니다. 홍성재 해설위원과 같은 팀이었죠. 네, 저희 팀에 이제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물가정보팀으로 갔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와 김민호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김민호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변 쪽에 침입을 한 다음에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어차피 붙일 거였다면 이 선의 교환이 좀 득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는 30초. 건가요? 하나, 둘, 아니 부분적으로 집으로는 득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지금 백이 젖혀서 진행되는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좀 손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자, 김민호 선수 우변에서의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인공지능 둘, 그래프 큰 차이는 셋, 아니지만 좀 넷,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다섯, 있는 상황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오정화 선수 저희의 예상대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 단수 치고 넘어가면서 일단 우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하겠죠. 초반 팽팽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저 오정화 선수의 출발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2020-2021)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컴투스 타이즘의 오정화 선수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김민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백이 좀 더 좋은 수가 있었네요.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면은 흙이 아래쪽을 단수 칠 때 백이 이곳을 단수 치는 수가 있었어요. 한 점을 따낸다면요? 때려내면은 네. 같이 한 점을 때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오정화 선수 아래쪽에서 단수를 쳐서 진행을 했고요. 김민호 선수도 한 점을 잡기보다는 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가고 있습니다. 네, 흑도 지금의 선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어차피 이쪽을 치받았을 때 이곳을 치받았을 때 밖으로 나오는 자세가 이미 백돌이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칸을 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잡히는 형태가 된다면 이건 크거든요. 네. 30초. 하나, 덩치가 꽤나 크기 때문에 백도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자, 오정화 선수도 한 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 지금의 이 흐름, 인공지능은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정화 선수가 지금 한 칸을 뛰었는데 이 행마보다는 좀 더 멀리 진출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나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30초. 있고요. 하나, 연결고리가 좀 둘, 탄탄하지는 않을 것 셋. 같은데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흑도 다섯, 이곳에 약점이 있기 여섯, 때문에 일곱, 갈라가는 자세가 여덟.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근데 일단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흑도 날일자로 씌우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이 오면은 이거는 흑도 흐름이 괜찮고요. 백이 좀 답답할까요? 네. 그렇지만 백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건너붙여서 끊는 게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자리인데요. 네, 백도 일단 건너붙이는 교환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흑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들고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이쪽 자리를 쉽게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백은 지금도 건너붙여야 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건너붙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냥 흑의 등을 밀어주기에는 백도 좀 답답한 감이 있는 진행으로 느껴집니다. 30초. 백도 지금이라도 둘, 건너붙이는 셋, 걸 둘 수는 있지만 아까와는 좀 다섯, 다른 것은 흑이 여섯. 늘고 나서 돌파를 했을 때 아까는 백이 끊고 있는다면은 흑이 늘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당연히 흑이 득이죠. 백이 손해인가요? 네, 흑이 득입니다. 네. 네, 그 점 때문에 백도 지금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하질 않고 날일자로 행마를 했고요. 지금 김민호 선수는 이곳을 붙이고 젖힌다면은 호구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을 노려보겠다. 초반부터 어쩌면 대마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김민호 선수 좀 과감한 작전을 구상 중인 걸까요? 그쪽에 붙여서 백의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잘 두지 않는 수법인데 지금 김민호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뭔가를 결행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일반적인 정석 진행이라면 귀 쪽으로 2단을 젖혀가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쪽을 젖혀서 두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여기를 젖힐 것 같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결행을 합니다. 이거는 백도 당연히 단수를 치면서 버틸 거고요. 흑이 씌운다면은 이제 이 타이밍에 이쪽을 건너붙이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고 뭐 한 번 더 여기를 손을 빼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때려낸 다음에 이 백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흑의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자, 김민호 선수 실리의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셋, 어쩌면 초반부터 좀 대마 사냥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백도 이쪽을 단수를 안 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된 이상 흑도 먼저 좌상 쪽을 결정을 짓는 것보단 먼저 씌워가는 편이 더 좋겠죠. 좌상기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흑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여길 단수 치고 이쪽까지 단수 교환을 하고요. 호구를 쳐서 백이 받는 형태가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 단수 치고 이 선으로 일곱, 단수를 친다면은 백이 여기를 받질 않고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이곳이나 이쪽을 붙여서 백이 먼저 나오는 형태가 된다면은 흑이 먼저 귀 쪽을 결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백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지금 중앙 쪽을 씌워서 이 백돌을 먼저 압박하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김민호 선수도 백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문제는 이 자리, 셋, 이쪽을 건너붙였을 때 다섯, 흑의 여섯, 형태도 좋진 않아요. 여덟, 아홉, 바로 결행합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이 좋은 것이 아까는 흑이 늘어서
이쪽을 제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자, 흑도 변화를 꾀하기에는 이미 좌상귀에서의 좀 손실이 있고요. 그렇다면 차단하는 한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흑이 늘어서 30초. 돌파를 하기에는 하나, 백이 이쪽을 끊어주는 둘, 것이 아니라 셋, 이제는 한 점을 때려내면서 다섯, 흑이 단수를 여섯, 쳐서 버티면은 일곱, 여기서는 백이 여덟. 오히려 뭐 이런 데를 단수를 칠 수도 있고 백은 이미 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의 전투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자, 오정화 선수 흑의 형태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자, 흑이 늘어서 받아준다면 백은 좀 어떻게 타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여기서 백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30초. 하나, 뭐 둘, 이쪽 부근을 뛰는 셋. 것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면 여길 먼저 단수 쳐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젖히고 늘어서 안형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럼 크게 위험한 돌은 아닌 건가요? 왠지 저는 좀 떨리거든요. 일단 갇혔기 때문에 사활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저도 좀 떨려 보이긴 하는데 하나,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잘 다섯, 잡힐 것 같지는 여섯,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오정화 선수 밀고 나옵니다. 지금 밀어간 자리 흑이 먼저 이쪽을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때려내면은 자연스럽게 오. 호구를 치면서 네. 이곳을 돌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 쪽의 백도를 노리는 것. 좀 자연스럽게 자세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흑도 여기를 막은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 백이 한 점을 때려내지 않고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좀 더 넷, 타이트한 다섯, 작전이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먼저 단수를 칩니다. 단수 치는 타이밍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백이 한 점을 때려내고 흑이 막을 때 백도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흑이 뭐 이을 수도 있고 네.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을 때려내는 교환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은 흑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한 점을 때려내고 막을 때 30초. 끊어서 하나, 둘, 백도 이제는 판을 키워야 됩니다. 다섯. 자, 흑과 백의 돌이 맞붙으면서 점점 좀 전투가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흑은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서 자세를 갖춰뒀고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계속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진행시키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타이밍일 텐데요. 이곳을 끊고 흑도 이쪽을 늘고 30초. 이렇게 막히는 하나, 형태가 되면은 둘, 좋지가 않아요. 셋, 넷, 그렇다면은 다섯, 끊었을 때 여섯, 여기 하나 단수를 일곱, 치고 여덟. 네, 그때 이쪽에 단수를 치면서 일단 이곳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끊으니까 오히려 그래프가 흑 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조정환 선수 끊어가는 자리 당연하다고 좀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프는 흑 쪽으로 미세하게나마 넘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김민호 선수의 다음 다섯, 선택은 과연 어떤 여섯. 자리일까요? 역시 그 자리는 좀 아프다고 보네요. 네, 흑도 단수를 치고 이제 좌상 쪽을 돌파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흑이 단수 치는 것과 백이 이선을 젖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네요. 그 자리가 포인트라고 보는 건가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도 흑은 단수를 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선수는 중앙 쪽에 좀 눈을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다른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변 쪽을 젖히는 거 잘 떠오르는 자리는 아닌데 그렇군요. 네, 일단 흑은 이쪽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백이 머리를 내밀었을 때 이제는 이 한 점이 움직인다면은 중앙 쪽의 흑도를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흑도 그 30초. 101점을 제압하는 것이 좀 둘. 시급해지겠습니다. 오정호 아. 선수. 자, 늘기보다는 흑 한 점을 좀 단수를 치는 행마 선택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그래도 백이 늘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은 흑이 중앙 쪽을 받았을 때, 뭐 이곳이나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했을 때, 이 한 점을 나오는 자세, 그러니까 늘어서 뒀더라면은 흑이 한 점을 연결하는 자세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곳은 흑이 한 점을 나오는 것과 이쪽을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김민호 선수의 착수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묻어납니다. 네, 이거는 흑이 잘 풀린 것 같아요. 한 점을 나오는 자세가 좋아졌기 때문에 백의 단수 친수로는 그래도 늘어서 흑이 받을 때 이제 귀 쪽을 좀 더 뭐 이쪽을 뭐 젖혀서 30초. 둔다든지 아니면은 둘, 뭐 넘어서 셋, 계속해서 넷, 이쪽을 버티는 다섯,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곱. 이거는 백이 급하죠. 자,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리 결국에는 백이 차지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흑도 늘고 한 점을 잡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흑이 늘었을 때 백이 여기까지 버티는 것을 흑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곳에 흑돌이 온다면은 여기 젖히는 약점,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을 단수 치는 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장은 선수이지만 이 교환을 해두지 않는다면 흑이 젖혀서 나중에 단수 치는 것은 또 안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과연 오정화 선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버텨갈 수 있을까요? 자, 버텨간다면 흑이 한 점을 살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백도 한 점을 제압하는 게 정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덟. 네, 버팁니다. 버팁니다. 자, 돌파 당하면 좀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자, 오정화 선수 다시 한번 버텨갑니다. 흑이 한 점을 살린다면은 백도 모양으로 본다면 이쪽을 붙여서 결정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한 가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여기를 먼저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30초. 흑이 나갔을 때 둘, 셋, 이게 막상 여기 단수 자리가 절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잡히지가 않는 건가요? 네, 지금 흑돌이 안 잡히죠. 네. 자, 김민호 선수 한 점 살려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흑이 이으면은 여길 젖혀서 모양을 갖춰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오정호 선수 다음 한 수 타겟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30초. 아니면 백의 입장에서 여기 이쪽을 밀어가는 자리를 미리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받아준다면 어떤 여덟. 의미가 있을까요? 받아준다면은 여기서 한 집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붙였다는 것은 흑이 끼우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쪽에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거든요. 어렵네요. 이게 백도를 가볍게 보겠다라는 뜻인지 다섯, 여섯, 일곱. 흑도 일단은 끼워서 끼우는 게 아니라 이었습니다.
이거는 밀었을 때 뒷맛이 좀 나쁘거든요. 근데 밀게 되면은 흙이 먼저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고, 만약에 밀었을 때 받아야 된다면은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흙이 돌파는 당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도 사실 의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축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그렇다면 이쪽을 두면은 여기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온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오정환 선수 하나 응수타진을 한 이후에 붙여가는 선택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좀 우려했던 흙의 다음 수가 젖혀가는 자리였거든요. 네, 지금 여기를 젖힌다면 오정화 선수는 아마 바꿔치기를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를 이어서. 흙이 백도를 제압을 한다면은 그때 이곳을 젖혔을 때 어느 정도 흙도를 제압하는 형태가 나오죠. 30초. 하나, 이런 정도의 바꿔치기라면 백도 좀 해볼 만한가요? 다섯, 여기도 크지만 이 귀 쪽의 실리도 큽니다. 네. 자, 김민호 선수 젖혀가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의 입장에서 여기 젖혀서 세 점을 먼저 잡자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네. 일단 이곳을 젖히면서 백이 있는다면은 그때 젖히는 것도 가능하죠. 자, 서로의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 둘, 셋, 두 선수 아직까지 초읽기 한 다섯, 번도 사용을 하지 여섯. 않았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 이어두는 것이 아니었고요. 호구로 꽉 막아서 받았습니다. 지금 호구 쳤다는 것은 흙이 나갔을 때 다음에 이 상변 쪽의 뒷맛이 아까 이어져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뒷맛이 나쁩니다. 여기를 젖히면은 끊으면 단수 쳤을 때 이건 백이 대책이 없어요. 그럼 흙이 젖혀간다면 끊어서 진행하기는 30초. 어렵겠네요. 하나,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백이 이쪽을 젖힌다면은 네. 흙의 입장에서 이 자리가 또 선수라고 한다면 젖히는 자리가 강력해지고요. 흙도 먹여쳤다는 것은 글쎄요. 자, 과연 어떤 선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돌파하는 자리 혹시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이쪽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백도 여기 단수를 쳐서 지금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자세가 제격입니다. 백이 여기를 그냥 틀어 막을 수도 있고요. 틀어 막고 단수 치면은 여기를 젖혀서 두는 것도 지금은 꽤나 강력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백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군요. 30초. 하나, 자, 오정환 선수 막아갑니다. 자, 다음 백이 젖혀가는 수가 강력하다면 흙은 좀 안위도 걱정을 해야겠어요. 과연 차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만 여기를 젖혀서 선수로 교환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이거는 흙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세 점을 제압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분적으로 실리의 손해가 너무 크고 30초. 하나, 일단 여기는 단수를 쳐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김민호 선수 단수 쳤습니다. 자, 앞서 먹여치고 단수 치는 이 선택에 대한 인공지능의 평가는 좋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래프 지금은 100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먹여치면서 교환을 한 게 오히려 흙돌의 자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좋지가 않았고요. 둔다면은 그냥 나가는 게 더 좋았죠. 하나, 둘, 셋, 그 편이 오히려 좋았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 한숨 고릅니다. 자, 역시 이런 전투에서는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형세가 확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하는 장면이고요. 네, 일단 백도 이쪽에 단수 치는 자리가 일감이긴 해요. 여전히 이곳을 나갔을 때 흙돌이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사실 강수는 이쪽을 젖히는 게 되겠지만
이 전투가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30초. 생각을 한다면 하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셋, 백도 지금 이 다섯, 젖히는 것과 여섯, 여기 단수 일곱, 치는 것 이 두 여덟. 가지를 고민을 할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또 젖혀가서 공격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고요. 자, 오정아 선수는 비교적 안전책을 선택했습니다. 네, 백이 중앙 쪽을 뒀을 때 실패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바둑이 끝나기 때문에 단수를 친 것은 흙이 있는다면은 이제는 나가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끊고 나서 이 교환 때문에 두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둘, 셋, 지금 한 점을 때려내는 것은 글쎄요. 백이 중앙 쪽을 뒀을 때 이게 괜찮나요? 백에게 조금 여유를 주는 듯한 응수인데요. 단수 교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 젖혀가는 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끊고 중앙 쪽을 그냥 나오던지 30초. 아니면은 하나, 바로 젖혀가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섯, 아, 여섯, 그 수 궁금한데요.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오정아 선수 출기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백이 젖혀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젖혀가지 않는다면 백도 살아두는 정도일 텐데요. 네, 지금 여기를 그냥 끊고 젖히는 것도 강력해 보입니다. 단수 치면은 같이 나와서 30초. 흙이 젖히는 하나, 것은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셋, 단수를 쳤을 넷, 때 다섯, 호구 치면서 연결이 여섯, 되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의 흙들도 위험하고요. 네. 자, 오정아 선수 패를 결행합니다. 흙도 일단 패를 때려낸다면은 자, 팩감을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아, 어떤 지금 자리 이 생각하고 부분에서 있을까요? 팩감이 어려운데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때려내는 팩감을 사용을 했을 때 흙이 3점을 제압을 하고 하나,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넷, 된다라고 본다면 다섯, 여섯, 이제 선수로 일곱. 백이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큰 자리는 여기를 빠지는 게 큽니다. 뭐 이곳과 그 다음에 이쪽을 굳히는 자리. 네. 그렇지만 뒷맛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좀 더 커 보이긴 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형세가 백이 괜찮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끊는 팩감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자, 패를 결행을 한 오정아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팩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30초. 하나, 근데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끊는 셋, 것 이외에는 다른 넷, 팩감이 잘 보이진 않고요. 여기서 흙이 오히려 패를 해소하는 게 집으로는 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2점을 버리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귀 쪽을 차지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민호 선수 이 장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많겠는데요. 네, 지금은 흙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받았습니다. 자, 중앙 또 거북등 빵따냄이기 때문에 좀 선뜻 내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차이를 더 벌려갑니다. 네, 냉정하게 실리를 차지를 하는 게 백의 입장에선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됐을 것 같고요. 이거는 패를 때려내고 이었을 때 여기까지 굴복이 됩니다.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네. 이거는 젖혔을 때 하나, 둘, 흙이 이제는 이 5점, 네. 6점이죠. 그러니까 여섯, 6점을 버리기에는 여섯, 귀 쪽보다는 여기가 당연히 크기 여덟, 때문에 아홉. 받아야 되고요. 네. 자, 지금 오정아 선수가 젖히는 것은 이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때려냈을 때 있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자리를 팩감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긴데 글쎄요 이게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이었을 때 흙도 단수 치고 30초.
하나, 여기까지 버티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넷, 백이 씌운다면은 한 칸을 여섯, 뛰어서 일곱, 여덟, 있는 게 바로 아홉, 축으로 잡히니까요. 열. 탈출이 번 가능하군요. 자, 오정아 선수는 강수에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앙 3점도 내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까처럼 타협이 됐다면 백이 확실히 편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흙이 받았을 때 백이 팩감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김민호 선수도 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장면에서 초읽기 2번 사용합니다. 자, 이후에 변화를 좀 읽어보고 있을 텐데요. 역시 오정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선뜻 103점을 내어주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김민호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이쪽을 이은 다음에 네. 패를 때려냈을 때 중앙 쪽의 팩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백이 패를 해소한다면은 셋, 넷, 비슷하게 진행이 다섯, 된다라고 볼 수는 여섯, 있겠지만 지금 일곱, 백이 이곳과 여덟. 흑돌 이곳의 교환은 당연히 백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 이거는 이으면은 쌍립을 쓰고 때려내면은 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거는 흙이 이상하죠. 끊고 나서 나오는 것도 있고 탈출이 가능한가요? 자, 두 선수가 지금 좀 욕심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로 좀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또 김민호 선수는 조금 더 백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두 선수의 머리 싸움 치열한데요. 30초. 하나,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셋, 흙의 선택이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쌍립으로 받아두었습니다. 자, 패 공방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30초. 선수가 한 수 한 수 둘, 두어 갈 때마다 셋, 자, 인공지능 넷, 그래프가 다섯, 뒤죽박죽 여섯. 계속해서 좀 뒤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흙도 중앙 속을 제압한다는 생각보다는 한 점을 이어서 최대한 전투를 길게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중앙을 늘어서 잡는 정도로는 흑도 불만인 거죠. 여기가 잡히더라도 흙이 불만일 것 같은데 잘 잡히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김민호 선수도 한 점을 이어가는 선택도 보고 30초.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도 그 자리에 안 이을 수가 없고요. 뭔가 김민호 선수의 이 제스처에서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는 김민호 선수가 수익기 부분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의 선택을 하는 것은 글쎄요,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기 부분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30초. 자, 하나, 서로 최선을 둘, 다해서 버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여덟, 다음 한 수. 열. 오정호 선수 어떤 두번 수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을까요? 자, 바로 단수 초과는 백의 선택은 가능한가요? 지금 오정아 선수가 이쪽을 끊는 게 가장 강수인데요. 네. 지금 그 선택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지금의 오정아 선수의 선택이 이 바둑이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제 30초. 마무리가 될 수도 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넷, 다섯. 마무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뭐 바둑이 긴박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오정아 선수 중앙 끊어갔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와 김민우 선수의 3곡 속기대국. 어쩌면 때이르게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장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저희는 잠시 쉬고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